안녕하세요. 제 얘기부터 할게요. 저는 39 어느 주말 아침 길바닥에서 수표 한 장을 주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내 인생의 가장 황당한 하루가 될 줄 몰랐습니다. 선의를 내밀면 선의가 돌아올 거라 믿었거든요. 그런데 선의는 돌아오지 않았고 수갑이 돌아왔죠. 주운 수표를 은행에 가져다 준 죄로 체포됐다 말만 들어도 코웃음이 나올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그 일을 실제로 겪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적어두려 합니다. 누군가에게 그럴 수도 있다는 경고가 되길 바라면서요. 그날은 비가 그치고 햇살이 얇게 깔린 일요일이었어요. 자전거를 끌고 공원길을 걷다가 인도 가장자리 낙엽더미 틈에서 파란 잉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크고 두툼한 종이 모서리에 미세한 금박. 은행 자기압 수표라는 글자가 있었고 금액은 9,800만 원. 거의 1,000만 원이었습니다. 와, 저도 모르게 숨이 멎었죠. 욕심? 솔직히 0.1초 정도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머릿속이 계산했어요. 이건 누군가의 월세 보증금이거나 병원비일 수도 있다는 생각. 그러니 당연히 주인을 찾아줘야 한다고요. 수표 앞뒤를 살폈습니다. 발행은행 발행점 발행일 수취인 공란. 흔들리는 버즘나무 잎사귀 사이로 햇빛이 반짝였고 수표의 워터마크가 물고기 비늘처럼 빛났습니다. 저는 투명 파일에 조심스레 넣어 가까운 발행은행 지점을 검색했어요. 일요일은 영업을 안 하지만 무인 청구기와 경비는 있겠지. 그렇게 생각한 게 첫 번째 실수였는지도 몰라요. 은행 지점은 걸어서 15분. 자동문은 닫혀 있었고 유리문에 안내문이 붙어 있었죠. 영업시간 외 분실습득은 고객센터 또는 관할 지구대에 신고 바랍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두 개의 화살표가 동시에 켜졌습니다. 첫 번째, 바로 지구대에 가라. 두 번째, 내일 아침 첫 영업시에 접수하라. 첫 번째를 택하면 즉시 처리되겠지만 지구대에서 은행 업무까지 넘길 수 있을까 싶었고 두 번째를 택하면 도중에 분실이라도 되면 어쩌지 걱정됐습니다. 결국 저는 둘 다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고객센터에 전화하고 접수 기록을 남긴 뒤 지구대로 가자. 합리적이잖아요? 그게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고객센터 상담사는 또렷한 목소리였어요. 네, 고객님. 습득하신 수표의 발행 번호와 발행점을 알려주시겠어요? 저는 소리 내어 읽었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죠. 확인했습니다. 내부 분실 신고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고요. 다만 대금 교부 금지 표시는 잠시만요. 조용한 키보드 소리. 예, 지급정지 요청이 오늘 오전 들어왔습니다. 아마 발행인이 분실 신고를 하신 것 같아요. 정확한 처리 절차는 지점 영업시간에 안내됩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면 되죠? 가까운 지구대 방문 권고 드립니다. 습득물 접수하시고 가능한 한 빨리 지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통화 내용은 녹취되었습니다. 안심했습니다. 녹취 권고 절차 이 단어들이 저를 안전지대로 옮겨주는 것 같았죠. 저는 전화 기록을 캡처하고 곧장 지구대로 향했습니다. 그때 몰랐어요. 그 캡처가 의심의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지구대는 한산했습니다. 창구 너머 젊은 순경이 제 얘기를 듣고 습득물 신고서를 내밀었죠. 성함, 연락처, 습득 장소, 시간, 물품명, 자기 압수표. 저는 꼼꼼히 적었고 수표는 증거 봉투에 넣었습니다. 은행 상담원이 지급 정지라고 하던데요. 그럼 더 잘 됐네요. 내일 영업 시작하면 지점으로 전달하세요. 혹시를 대비해 봉투는 밀봉하시고요. 순경은 영수증을 떼어주며 웃었습니다. 이런 민원은 오랜만이네요. 고생하셨어요. 그 미소 덕분에 저는 완전히 안심했습니다. 지구대 기록, 고객센터 녹취, 봉투 밀봉 절차가 저를 감싸는 느낌이었으니까요. 월요일 아침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갔습니다. 창구 직원 박주연이 제 얘기를 차분히 듣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잠시 확인만 하고 바로 접수 처리할게요. 봉투를 풀자마자 그녀는 상급자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회색 정장 차림의 정 부지점장이 와서 수표를 집어들고 워터마크와 형광 잉크를 확인했죠. 발행번호 발행점 발행일. 그런데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객님께 이 수표가 어떻게 넘어왔죠? 길에서 주웠습니다. 어제 지구대에도 신고했고 고객센터에 녹취도 되어 있고요. 제가 폰을 꺼내 통화 기록과 지구대 영수증 사진을 보여주자 부지점장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지급정지 상태라 대조 확인이 필요하고요. 발행인 확인과 내부 통제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여기서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잠시. 그 단어가 길어졌습니다. 창구 뒤편으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10분, 15분 저는 불안감과 의심 사이에서 목이 말랐습니다. 그때 보안 요원이 다가왔습니다. 고객님 혹시 신분증 좀 확인해도 될까요? 네? 네. 신분증이 손을 떠난 순간 저는 창구를 사이에 두고 객에서 사건 당사자가 되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2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은행 보안팀, 하나는 형사과였습니다. 형사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고객님, 이 수표 관련해서 사기 혐의가 제기돼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잠시 동행 부탁드립니다. 사기요? 저는 주워서. 그 부분도 포함해서요. 지금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본인 차량, 휴대폰, 신분증 소지하셨죠? 보안 요원이 뒤에서 팔꿈치를 살짝 붙잡았습니다. 저는 소스라치듯 팔을 뺐습니다. 잠깐만요. 저 지구대에 신고했고 고객센터 녹취도 있고. 형사가 짧게 끊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행입니다. 은행 로비의 공기 온도가 갑자기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다른 고객들의 시선이 아무렇지 않게 머물렀고 제 얼굴은 뜨거웠습니다. 나는 선의를 내밀었는데 돌아오는 건 수갑이 예고라니. 그 순간 세상이 느리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형사과 조사실은 형광등이 하얗게 떴습니다. 담당 이 형사가 키보드를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피의자. 일단은 참고인 신분으로 시작합니다. 성명, 주소, 직업. 참고인이요? 은행에서 사기라던데요. 진술 내용과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일단 경위부터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다. 공원 낙엽 고객센터 지구대 오늘 아침 은행 그리고 방금 전 동행까지. 이 형사는 말이 적었고 말을 할 때는 명사로만 이야기했죠. 줍다, 신고 봉투, 제출 대조. 한참 후 그는 한 장의 종이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서류 제목은 지급정지 및 서명 위변조 의심 통보. 발행인은 전날 새벽 3시에 분실 신고를 했고 동시에 비슷한 시각 타 지점에 동일 번호대 수표가 현금화 시도되었다는 내용. 은행 내부 시스템에 경보가 떴고 해당 번호대 수표를 소지한 자는 불법 취득 또는 위변조 연루 가능성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주었는데요. 그래서 확인 중입니다. 그런데 이 형사는 제 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고객센터 통화 기록 캡처. 업로드한 시간이 분 단위로 찍히죠. 이게 온라인 커뮤니티에 잠깐 퍼졌습니다. 네? 길에서 주운 수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요. 본인 닉네임 아니에요? 저는 혀끝이 말라붙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진짜였어요. 고객센터 안내가 헷갈려서 지역 카페에 짧게 묻고 바로 삭제했거든요. 댓글에는 지구대 접수 후 은행 괜히 들고 있지 마라 번호 가려라 같은 조언이 달렸고 저는 10분 만에 내렸습니다. 그게 잠깐 올렸다 지웠는데 누군가 캡처했죠. 그 캡처가 발행인 측에 전달됐습니다. 발행인은 협박성 연락을 이미 받고 있었고 동일 번호대 수표의 유통 흔적을 민감하게 보는 상황이었죠. 본인 게시물은 번호 일부만 가렸지만 조합하면 특정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내가 연못에 던진 작은 돌 하나가 원을 넓히며 다른 파문과 겹쳐진 것. 저는 미친 듯이 변명하고 싶었지만 형사는 단정했습니다. 고의성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부주의는 있었어요.
지금부터는 그 부주의가 범죄의 고의로 해석되지 않도록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나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은행과 경찰은 종이 한 장으로 이렇게 많은 걸 읽어낸다는 걸요. 워터마크의 연속성 진짜 또는 가짜. 홀로그램의 각도 반사. 종이의 미세한 접힘 방향 바닥에서 집었는지 누군가 봉투에서 꺼내 접었는지. 지문과 피지의 분포 동일이니 여러 번 만졌는지 습득 직후인지. 봉투 테이프의 절단 흔적 지구대 봉투가 나중에 열렸다 닫혔는지. 이런 디테일들이 모이면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누가 먼저 쓰느냐가 조사의 방향을 바꿉니다. 형사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선생님과 같이 이야기의 순서를 만듭니다. 사진, 통화, 녹취, 이동 경로 다 가져오세요. 저는 양손을 꼭 쥐었습니다. 내 이야기인데 내가 증명하지 않으면 누군가 다르게 써버릴 수 있다는 감각. 세상에서 가장 무력하고도 가장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조사 중 형사가 불쑥 물었습니다. 왜 지구대 먼저 갔어요? 은행은 닫혀 있었고요. 바로 지구대로 가도 됐는데 굳이 고객센터를 먼저 찾은 이유는? 기록을 남기려고요. 나중에 오해받지 않으려고. 형사는 팔짱을 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착한 의심이에요. 내가 의심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리 의심하는 것. 그때 녹취를 남긴 게 지금 여기서 선생님을 살립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너무 뜨겁고 또 서늘했습니다. 의심은 나쁜 단어였는데 그날 이후로 저는 배웠습니다. 나를 지키는 의심, 남을 지키는 의심, 절차를 지키는 의심이 따로 있다는 걸요. 사흘 뒤 형사는 발행인의 진술 일부를 들려줬습니다. 그는 작은 업체 사장이었고 사무실 도난 사고로 수표 일괄 분실을 겪었다더군요. 그날 새벽 누군가가 너희 수표 번호대 알고 있다. 건당 수수료 내면 회수해 주겠다는 협박을 했고 실제로 타 지점에서 동일 번호대 수표가 현금화 시도. 발행인은 곧장 지급 정지와 경보를 걸었습니다. 그러다 선생님의 게시물을 보게 된 겁니다. 그는 이미 날이 선 상태였고 의심은 확신으로 치환됐죠. 그러면 저는 그의 시나리오에서는 공범이죠.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우리는 사실을 모아 다른 이야기를 써야 했고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녀는 책상에 타임라인을 그렸습니다. 912 공원 CCTV 내가 자전거 끌고 지나감. 914 인도 옆에서 허리를 숙이는 내 모습 악역 가장자리. 915 고객센터 통화 시장 녹취 번호. 933 지구대 접수 증거 봉투 번호 접수자 서명. 1002 집 도착 GPS 로그. 1018 커뮤니티 글 업로드 부분 모자이크 1029 삭제. 다음날 859 은행 입장 지점 CCTV. 905 창구 접수 919 내부 경보로 보안팀 호출 927 형사가 연락. 이 선 위에 살아요. 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선에서 하나라도 튀면 상대가 잡아당깁니다. 우리는 선을 곱게 만드는 일만 하면 됩니다. 조정 절차에서 발행인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초췌한 얼굴이었고 처음엔 제 쪽을 노려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변호사와 형사가 순서대로 말했습니다. 지급 정지 시간, 타 지점 현금화 시도, 내 타임라인과 녹취 기록, 지구대 봉투의 미개봉 확인, CCTV의 내 동선. 발행인의 어깨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저는 그날 너무 겁이 났고 모든 사람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그 말에 이상하게도 눈물이 날 뻔했어요. 누군가의 겁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날카롭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씁쓸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저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냈습니다. 명확한 고의가담 정황 없음, 신고와 제출, 봉투 밀봉, 온라인 게시물은 부주의나 유포 경로는 제3자. 동시에 은행은 내부적으로도 취급 매뉴얼을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내게 말했죠. 긴 시간 불편 드려 죄송합니다. 다음부턴 영업 외 시간에 오면 지구대에서 지점 전달 요청만 하시고 지점 내 방문 시 즉시 신고 접수증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나는 웃었습니다. 다음부턴 안 죽겠습니다. 직원이 멋쩍게 웃었죠.
그래도 주워주셔야 해요. 다만 절차대로요. 집에 돌아오니 부엌 창문이 오후의 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끝났어? 응. 불송치. 당신 잘못은 아니었지. 내 부주의는 있었어. 링크 올린 거 번호 가림 허술했던 거. 그래도 배우는 거지. 응. 선의에도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걸. 그날 밤 저는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1. 줍는 순간 사진 남기기 위치 시간 상태. 2. 지구대 우선 접수 증거봉투 밀봉. 3. 발행은행 고객센터 녹취 필수. 4. 온라인 공유 금지 특히 번호 발행 점 시간. 5. 은행 영업시간에 즉시 제출 접수 중 수령. 6. 혹시라도 의심받으면 타임라인을 증거로 만든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덧붙였어요. 의심은 나쁜 말만은 아니다. 나와 남을 동시에 지키는 선의의 일부다. 혹시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어느 날 길바닥에서 수표 한 장을 줍게 된다면 제발 부탁이 있습니다. 당신의 착함을 증거와 함께 가져가세요. 선의는 혼자 서 있으면 휘청거립니다. 절차와 기록이라는 두 다리를 붙여줘야 오래 서요. 그리고 혹시 당신이 저처럼 황당한 오해를 겪게 되더라도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한 일의 핵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요. 나쁜 사람을 돕지 않았고 잃어버린 사람의 자리로 돌아가는 일을 했다는 걸요. 그날 저는 수갑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수갑이 풀리기도 했습니다. 다음번 누군가의 수표 앞에서 저는 다시 발걸음을 멈출 겁니다. 다만 이번엔 의심을 한 줌 쥐고서요.